근데 추정 가능한 시간 범위 안에서 추정 실적이 현재 시총을 합리화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나?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같은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 한문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장비주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세요. 그러니까 25년 영업이익을 가도 지금 시총의 절반 정도도 합리화 못 해주는 그런 종목과 예를 들면 SKC처럼 지금 시총을 몇 배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투자하시겠냐고요. 가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서 25년 7조 9천억, 27년 11조 4천억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야자반이라는 텔레그램이 있더라고요. 2차전지를 좀 까는 텔레그램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예전에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2차전지가 코스닥 지수 하락 견인 중 언제 끝날려나 인위적 수급 땡겨서 올리고 업황부진으로 급락하고 다시 긴급 방송하고 무한반복. 긴급 방송한다는 건 아마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주가 하락한 건 공매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업황부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한국 증시에서는 2차전지 같은 그 구조적 성장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밸류에 넣어서 이렇게 좀 판단해 주는데 좀 박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모멘텀 플레이 익숙한 그 시장이다 보니 업황이 부진하다 그러면 막 깎아내린 거죠, 사실은. 업황 부진을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그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긴급 방송한다? 그런 적은 없고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눈에 비슷하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구조적 성장주는 제가 보는 타임라인에서는 최소 2, 3년간 투자해야 되고, 최소 25년, 26년까지는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멘탈이 약해서,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시장이 흔들려서,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들이 이때다 하고 총공격한, 흐름도 있었죠, 사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멘탈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신영증권처럼 2차전지의 부정적인 그런 증권사의 박소연 애널의 이제 이야기들도 또 막 올리죠. 그래서 IT 하드웨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놓은 게 다 2차전지죠. 네. 업종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하향되는데 반도체 업종의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다. 그래서 HBM 기대감, 재고 사이클 턴어라운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분석하는 걸 또 이제 갖다 푸나르기도 하고. 제가 이걸 굳이 푸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정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한미 반도체 실적 미스에 대한 월요일 시장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듯 주말에 쓴 건데요. 사이클적 관점에서는 다운 사이클을 지나는 시기라서 큰 의미가 있나 싶고 AI 칩은 이미 본격 수주가 나왔고 향후에도 지속 나올 것이라 방향성을 보는 것인데 다만 밸류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점이 현 상황에서 약점일 것이고 이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은 판단은 잘 모르겠음. 다만 한미 반도체의 밸류나 실적과는 별개로 AI 업황 자체는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반도체 스플라이 체인들 3분기 실적 미스가 많을 텐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한 상황이라 시클리컬 관점에서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2차전지는 실적 미스가 그러니까 업황 부진인 게 실적 미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2차전지야말로 그냥 한두 분기 정도 실적 부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양재 관련주들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리튬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손실폭이 커진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하고 판가에 연동되는 게 그 리튬 가격이 낮더라도 평탄화되면 마진율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정권사 리포트들도 보면 3분기가 대체로 최악이고 4분기도 그 리튬 그 하락에 따른 여파가 좀 있기는 하지만 3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2차전지는 그 업황 부진에 따라서 주가 흘러내린 게 당연하고 반도체는 3분기 실적 미스가 많을 텐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돌아서긴 뭐가 돌아서야 이제 돌아설 걸 예상되는 거지 아직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2차전지도 돌아설 게 예상이 돼요. 반도체는 그래도 사이클 종목이지 2차전지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자, 특히 삼성전자의 후행적 추가 감산으로 소재 부품의 실적은 기존 기대치보다 좀 더 나빠졌을 것이고 실적 바닥은 2분기에서 4분기 정도로 늦춰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미 많이 해자된 부분들이고 2차전지 소재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제가
8월 말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해자가 안 된 건가? 시장에서 이미 많이 해제된 부분들이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나? 중소형주들의 커브가 늦어서 추정치 하향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을 것이라 일단 컨센서스상으로는 실적 미스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가동률 회복을 들어 소재 부품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나간 실적 혹은 가까운 4분기 실적이 아니면 내년 초 가동률 회복에 따른 실적 반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2차전지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KC도 그렇고 뭐 전해액 업체들도 그렇고 내년에는 다 실적이 되게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다 탐방 가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널들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양욱재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특히 제가 뭐 타픽으로 꼽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뭐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특히 3분기에는 재고 조정할 듯이 막 그렇게 좀 주문이 줄어드는 것 같더니 오히려 4분기에는 캐파 정수를 빨리 서둘러 달라고 그래서 원래 내년 말에 10만 톤 캐파 구축하려고 했던 걸 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10만 톤 캐파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삼성 SDI는 ESS향으로 그 연간 5만 톤에서 6만 톤 정도의 물량을 공급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ESS향이라 하더라도 대략 만 톤당 3,500억 정도 되거든요. 5만 톤 같으면 3,500억 잡으면 1조 7,500억이에요. 그 매출이. 그게 사급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 성장폭이 되게 가파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그건 4분기부터 나타나요. 당장 4분기부터 빨리 더 공급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내년 연말까지로 잡았던 일정들을 연말까지 5만 톤으로 늘려달라고 했다는 거고 연말에 5만 톤, 내년 1분기에 7만 톤, 내년 상반기, 즉 2분기 말까지 10만 톤 캐파를 해야 물량을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캐파 구축하면서 내년에 분기별로 아마 실적이 팍팍팍 올라갈 거예요.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뭐 2년 반 전부터 들고 있고 저희 연구소 회원들한테도 소개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고요. 아니 그러면 2차 전지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분아. 야자바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라고 해서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첫째, 향후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실적이 당장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두 번째, 실제로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본다. 세 번째, 근데 추정 가능한 시간 범위 안에서 추정 실적이 현재의 시총을 합리화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나?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같은 실적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 한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장비주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일정한 시점 이후로는 비교적 플랫해질 것 같다. 이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엄청 고평가 종목이고 향후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종목들 몇 개를 골라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뭐 반도체 섹터나 뭐 로봇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로봇 테마주는 제가 실제로 좋게 안 봅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도체 종목들은 그게 건실한 기업이 얼마나 많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한국을 먹여 살려온 기업인데 쟁쟁한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특히 장비와 관련해서는 기술력의 수준도 2차전지 장비 업체들보다 기술력의 수준들이 다 높죠.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죠, 당연히. 로봇 테마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제가 뭐 그 기술력이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한동안 찍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테마주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부풀려진 종목군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한번 보십시다. 한미 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2차전지의 소재 기업들 중에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 종목인 걸로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섹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 또는 투자하기에 나쁜 종목을 한번 가려보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시죠. 이건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시총이 몇 조가 되죠. 근데 실적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적이 전혀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죠. 손실폭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커버하고 있는 데가 유진투자증권밖에 없어요. 예전에 키움이에 한번 뭐 내긴 했지만 올 들어서 그냥 커버하고 있는데 유진이 유일해요. 이거 보시면요.
무슨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면 뭐 자녀 이익 모델해서 뭐 RIM 밸류에이션 모델 뭐 이렇게 했는데 치우고 한 해도 아니고 제가 2033년 10년 후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주가 억지로 합리화하려고 하고 하는 리포트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애널리스트는 솔직히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투자증권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2033년 가서 얼마가 나냐 하면 2342억 이렇게 잡아놨네요. 지금 시총이 얼마냐 하면 좀 조정을 받았는데 2조 9268억이네요. 그 9월 초에 한참 갔을 때는 3조 뭐 한 5천억 6천억 이러지 않았나요? 아니 저게 2033년 가도 저는 사실 저 정도의 이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저때가 10년 후에 가도 퍼가 열 몇 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한병화 의원이 그러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뭐 2030년 실적까지 다 땡겨와서 밸류에이션 된 거다. 주가 반영한 거다. 저런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야말로 진짜 10년이 지난다고 한들 저런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미반도체 보시자고요. 지금 시총이 5조 7,917억인데 금요일 날 실적 발표 나왔을 땐 6조 4천 얼마였어요. 자, 제가 계산을 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올해 추정 실적은 1,626억 잡혀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미스가 나왔죠.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은 431억에 영업이익 105억 잡혀 있었는데 그 영업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당히 이제 실적 쇼크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죠. 실적 일시적으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차전지 섹터들도 못 나왔는데요. 뭐 3분기에는 실적 전반적으로 잘 안 나왔어요. 이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뭐 경기 부재한 영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강물가 하락에 따른 소재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가가 좋지 않았고 또 뭐 재고 조정 영향도 있고 뭐 등등 해서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좀 좋게 나온 게 드물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잘 못 나올 수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향후에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총을 합리화해 줄 수 있나. 지금 이렇게 연초만 하더라도 만 몇천 원 하던 게 거의 뭐 4배, 5배가 올랐네. 거기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5조 7,900억이지만 6조 4천억이나 되는 고점에서 그 정도 시총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실적이 향후에 나올 수 있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증권사들, 우리 국내 증권사들을 제가 면허낸 야바이꾼들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호지호대로 다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국내 증권사들은 사실 주가가 낮을 때 잠잠할 때 이럴 때는 왠지 리포트도 잘 안 내고요. 오히려 그럴 때가 바닥입니다. 보통의 경우.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막 띄우기 식으로 리포트들이 막 쏟아집니다. 10월달 들어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저 YG 리포트 검색해 보시면 리포트가 여러 증권사에서 엄청 올라왔어요. 갑자기 줄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게 왜 올라왔을까? 이 기사 검색을 해보면 AI와 HBM 확산의 서울 반도체 서부장 ETF 헐헐 그래서 저기 뭐 한미 반도체 비중 실어서 이제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급부상에서 뭐 알짜 담은 첫 ETF 나온다 해서 현대운용에서 11월에 생성형 AI 관련 국내 기업 ETF 최초로 뭐 나온다 해서 저기도 한미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AI 반도체를 주로 담는 ETF가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서부장 업체에 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ETF 나온 거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시스 등 패키징 업체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비중이 16.25%예요. 제일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ETF 들어가 있는 거랑 저 리포트 줄줄이 뒤늦게 나오는 거랑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성명섭 애널이 그나마 제일 양심적이고 바르게 이야기하시는 분 같아요.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위원이 밸류에이션 배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유진투자증권 참 웃기죠. 2차전지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하더니 한미반도체 이거 도대체 퍼가 지금 올해 기준 퍼로 하면 얼마겠어요 이게? 한번 따져볼까요? 올해 기준 퍼로 하면 단기 순이익 1,138억 돼 있지만 저게 뭐 일회성 이익 같은 게 있을 거고 실제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353억인데 저 영업이익도 미스가 났으니까 실제로는 한 250억 되겠죠? 250억에 지금 시총이 6조로 잡으면
250억, 2,500억, 예, 2조 5천억, 그것만 해도 100배, 200배, 200 몇십 배 되겠네요.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지금. 10월 16일 날 나온 리포트 제목이 본딩의 축복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여기는 또, 예, 한미 반도체의 진화는 진행형. 예, 이건 현대차증권이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은 한미 반도체 바이 의견을 유지하는 경우, 이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더 줬더라고요. 퍼, 뭐, 25년 퍼에 뭐 52배를 줬나? 25년 퍼에 52배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미 반도체를 까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미 반도체라는 걸 둘러싸고 얼마나 이게 왜곡된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을, 예,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리포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2024년 내년에, 올해 실적은 별로지만 내년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1,100억, 1,200억, 1,300억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1,400억 이렇게 나오고, 내후년에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오냐? 내년에 많이 증가하지만 내후년에 증가하는 건, 예, 1,500억에서 대략 한 1,700억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폭 성장하는 거고, 내후년까지는, 25년까지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25년에 여러분 1,500억이라고 치고, 아니 1,700억이라고, 중간값 1,600억이라고 칩시다. 1,600억이고 1,600억에 제가 보통 잘 성장하는 종목에, 예, 적정 시총을 보통 영업이익의 멀티플 배수 25배를 주죠. 예, 뭐 순이익에는 한 25배 이 정도 주는데, 제가 영업이익으로 주로 계산한 건, 순이익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추정이 쉬운 영업이익을 구해서 영업이익의 멀티플을, 예, 순이익 배수보다 좀 낮은 20배를 보통 줍니다. 성장주에 한해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한해서. 그러면 똑같이 20배를 줘보자고요. 1,600억에 20배를 주면 적정 시총이 얼마냐? 25년 시총에. 그게 3조 2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5조 8천억 좀 안 되고, 금요일 그 고점 찍었을 때 6조 4천억이었다고요. 25년 추정 영업이익에, 예, 20배에 다시 2배를 더 줘야 6조 4천억이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25년 추정 실적에 40배 멀티플을 줘야, 예, 이 6조 4천억이라는 그 시총이 합리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 목표 주가들을, 유진투자증권은 83,000원. 그러면 도대체 시총을 거의 뭐 8조 몇천억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93,000원. 이게 현대차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9조 원 이상으로 본다는 뜻이고, 삼성증권은, 야, 이게 64,000원인데 제가 이게 바뀐 걸 안 갖고 왔네요. 이거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이거 목표 주가를 얼마로 또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세워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자들이, 이 증권사 애널들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한미 반도체는 왜 저러는 거죠? 영업이익 지금 멀티플에 올해 멀티플도 아니고 25년 멀티플에 40배를 준 시총의 상황에서 그거보다, 예, 몇십 퍼센트 더 올라간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25년 영업이익 멀티플에 60배 정도, 50배, 60배? 이게 여러분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아무리 성장성이 강하다 한들. 근데 성장성이 강할 수가 없죠. 당장 저 증권사 추정치만, 저렇게 띄우려는 추정치만 보더라도 내년에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25년부터는 더 이상 크게 성장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장비 투자를 내년에 크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는 게 크게 계속 하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물론 추가로 뭐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뭐 증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처음에 하면서 웬만큼 장비 수주를 다 받는 거잖아요. 현재 고평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향후 실적을 추정했을 때 지금의 시총을 합리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 한미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럼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코멘트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10월 이후로는 한미 반도체는 코덱스 AI 핵심 장비, 서울 AI 반도체,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코스피 200, KRX 300 등 신규 매수 또한 추가 매수로 한미 반도체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인데, 그걸 밸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겨서 작성입니다. 그냥 확실하게,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예, 그래도 뭐 성장하니까 이 정도 밸류 줘야 된다. 막 너무 고평가 아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일침을 놓는 건데 그냥 확실하게 ETF가 매수해주니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이야기를 근데 이러한 ETF 매수 언젠가 끝납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전 그 시기를 12월 15일 전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한미반도체 주식 1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죠. 아니 설사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뭐 알고 투자했던 이런 뭐 주가가 오를 줄 알고 투자했던 뭐 모르겠지만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예, 저 높은 주가에서 뭐 앞으로도 뭐 더 오를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여지를 주고 그런 거야말로 진짜 뜬금없이 부추기는 거죠. 저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런 거 피하셔야 돼요. 수급발 매수가 끝나면 과연 그 주식이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밸류고 나발이고 한미반도체 사yan다는 사람들은 ETF가 12월 초까지 매수해 줄 테니 기회다라고 외치는 게 맞지 않을까? 12월 중순 되기 전에 모두 던질 준비하라고 하고. 아니 그러면 그 생각을 저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런 식의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럼 다 눈치 보기 게임이죠. 누가 먼저 던지나. 저런 불안한 투자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저런 건 제대로 된 주식 투자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진짜 던지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주식 굴렁쇠라는 분이 코멘트를 잘 하셨던데 한미 반도체의 가치가 HBM 수요 폭증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재평가라고요? 근데 왜 최대 수혜주인지는 안 적어 놓으셨네? 소재나 부품보다 장비업체가 최대 수혜주인가요? 아니 그렇죠. 지속성이 없는데 장비업체를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배시나 디스코보다 한미 반도체가 더 수혜인가요? HBM 공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예. 배시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업체가 160% 올랐나?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40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배시가 미국장에서 올라갔으니까 한미반도체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여기까지 코멘트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HBM 시장 1위가 SK하이닉스니까 24년 1100억 수준의 역대급 수준인 것은 맞음. 근데 25년, 26년 계속 그 정도 투자가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그리고 선반영에서 미리 400% 올라버린 주가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시총 4배나 상승한데 근데 실적도 4배 늘었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주가 떨어지는 건요. 실적 부진해서 떨어진 그거 비례해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잘 보시면 양극재 그 기업들 주가는 실적이 올라갈 때 좋아질 때는 그게 맞춰서 올라갔고요. 실적이 특히 3분기 들어와서 하락했잖아요. 2분기부터 좀 주춤했고 3분기 들어오면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실 주가가 조정된 측면도 있어요. 같은 예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SKC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실적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해서 보시면 계속 실적이 하락세죠. 매출 줄고 있고요. 손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이네? 당장 실적 좋게 안 나오고 그래서 당장의 실적으로 보면 되게 고평가인 것처럼 보이는 기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심지어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영업 적자니까, 뭐, 사실 멀티플을 따질 수도 없어요. SKC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거의 바닥 구간이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제가 한미반도체와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고평가된 종목을 갖고 와서 2차전지에 뭐, 지금 다른 특정 종목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의 고평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성에 따라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 매력적인 기업인가 이걸 판단하는 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SKC는 어쨌거나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의 분석에 따르면 점진적 실적 개선이 되는 그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특히 이제 그 유럽 전방 수요 감소로 동박부진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2025년에 이 SKC의 매출을 5조 4,466억, 영업이익을 5,75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24년 내년에 1,030억으로 흑자 전환하고 25년 가면 5,750억이 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2차전지 섹터에서 김철중 애널이 가장 SK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도 가장 공격적으로 잡고 있는 게 맞고요. 2025년에 2,554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2,382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 25년의 적정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한미반도체는 25년 영업이익 곱하기 20배 하면 3.2조 정도 나오는 거고요. SKC는 25년 영업이익에 20배를 곱하면 이거는 이제 편차가 워낙 커서 그런데 뭐 최소 2,300억으로 잡으면 4.6조가 나오고 그 아까 김철중 애널의 추정처럼 5,750억으로 잡으면 7.5조의 시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SKC 시총이 얼마죠? 3조 4,347억. 그럼 보세요. 25년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보수적인 추정에 의해서도 4.6조. 예, 적극적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11.5조니까 4.6조 그래도 지금 시총에서 업사이드가 있죠. 예, 거기다가 11.5조를 간다 그러면 지금 시총에서도 3, 4, 12, 예, 한 3.5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겠네요. 보세요. 그러니까 25년 영업이익을 가도 지금 시총의 절반 정도도 합리화 못 해주는 그런 종목과 예를 들면 SKC처럼 지금 시총을 몇 배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투자하시겠냐고요. 제조퍼 20배 높은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SKC 같은 경우는 저는 영업이익 멀티플 20배가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요. 나중에 가면.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일단은 25년 성장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저기는 이제 25년 성장이 어찌 보면 본격적인 빅뱅 폭발의 시작이라고요. 제가 볼 때. 25년, 26년 계속 빅뱅 폭발, 1차 빅뱅 폭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SKC가 25년에 저게 실적이 저렇게 나면 저게 바로 빅뱅 폭발이라고요. 저게. 근데 25년에 저런 거고 26년 되면은 저거보다 실적이 더 날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7조 정도 날 수도 있어요. 예, 매출 7조에 영업이익 뭐 8천억에서 1조 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SKC는 심지어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2027년까지 3대 핵심 사업에 6조를 투자해서 매출 11조 달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저 목표대로 된다 그러면 저 회사 SKC의 가치는요. 예, 11조면은 저 단계에 가면 동박이 한 7, 8조는 되겠다. 8조. 예, 동박 뭐 글라스 기판이 2조 이상은 될 텐데 글라스 기판은 영업이익률이 30% 40% 갈 거거든요. 예, 실적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만약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저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김철중 애널이 되게 가감하게 공격적으로 뭐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SKC 목표에 비하면 사실은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에요. 예, 가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서 25년 7조 9천억, 27년 11조 4천억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는 시장 흐름이 잘 받쳐주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계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렇게 25년 실적까지 이렇게 가도 지금 시총을 합리화해 주지 못한다.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 4조 7천억인데 25년 영업이익에 멀티플 20배 부여해도 3조 6,500억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